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세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 내 손은 약손 6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서는 저희가 구안와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2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겪고 계시는 이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리통 문제입니다. 네. 생리통 이거 지금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현대인에서 젊은 여성분들이 거의 겪고 있다고 봐야죠.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현대인이란 옛날 여자들이랑. 네, 이유가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현대 젊은 여성분들이 거꾸로 사는 이유가 뭔가면 남자들은 보통 그러죠. 하체를 체온보다 1도 낮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남자들은 하체가 한 방으로 볼 때 양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질 때 뜨거운 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체온보다 1도가 낮으면 건강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여자는 하체가 음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겨울에 보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막 덮버선에다가 뭐 두꺼운 양발 이런 거, 막뜨개 양발 이런 거 신고 꽁꽁 싸매고 손바지 이런 겨울에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는데, 지금은 겨울에 이제 폼생폼사라고 젊은 분들이 스타킹도 안 신어요. 뭐 스타킹 신으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거기다가 미니 스커트까지 입고 다녀요, 한겨울에. 그리고 위에다가는 오리털 파카 무슨 무스탕 이런 거 해가지고 위에는 꽁꽁 싸매고 아래는 게 다 드러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없을 수가 없죠. 하체가 따뜻해야 되는데 하체가 그렇죠. 차갑게 유지가 되니까. 여자들은 하체를 따뜻하게 보온해야 되고 상체를 조금 시원하게 해야 돼요. 남자들은 하체를 오히려 더 서늘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상체가 따뜻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생통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 보게 되면 한겨울에도 막 부츠에다가 뭐 미니스커트 입고 위에는 게다가 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 한기, 이 찰 한자를 쓰는데 이 냉기라 하는데 찰냉자, 찰한자, 이게 다 자궁에 스며들어 가지고 통증을 피할 수가 없죠. 이게 한방에서는 한즉 통이라 그러거든요. 이 차가우면 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한기가 자궁에 맺히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그 스타킹에다가 또 레깅스 또 두꺼운 양말 이렇게 또 그 팬츠 위에 또 팬츠 이렇게 입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여자들은, 러시아 여자들은 하체는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요. 그래야 방광도 안 오고 제가 생리통도 안 오고. 그 우즈베키스탄이 추워요? 아니요, 겨울에 한국보다 또 따뜻해요. 그래요? 네.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잠깐 2, 3일 가 있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겨울에 갔죠. 올해 설 때 갔었으니까. 근데 진짜 춥더라고. 저 북한에 온성 무산 그쪽에 날씨더라고요. 거기다 조금 위 아닌가요? 도비죠. 네.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 20년 만에 느낀 건데, 거기가 비행장에 공항에 딱 내렸는데 숨을 쉬었는데 이 콧구멍이 이게 너무 추우니까 이게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네. 진짜 춥더라는데 진짜 정말 진짜 한 20년 넘게 그런 추위를 진짜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러시아 여자들 이렇게 딱 봤는데 뭐 미모로 본 게 관찰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봤겠지만 공통점이 그 한겨울에 러시아 여자들이 대부분 다 털 부츠 있잖아요. 털. 이 신발인데 다 털이 있는 걸 이제 신고 다니고, 아래 한국처럼 이렇게 얇은 바지라든가 그 레깅스라 그러는가? 그 막 요가 할 때 입는 거. 이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한겨울에도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분들은 많잖아요. 없어요. 다 바지 두꺼운 거, 따뜻한 거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 겨울인데 한국은 벌써 공항부가 벌써 레깅스 입고 다니고 위에다 파카 입고 다니고, 또는 뭐 반바지, 치마 바지 같은 거에다가 또 뭐 이렇게 신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이 생리통을 많이 겪는 이유가 스스로 만드는 병이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은 실내에 들어가면 온도 따뜻하게 해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겨울에.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얇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기도 하고
겨울인데 눈이 안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미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 잃는 거는 건강을 잃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이나 아줌마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중학생부터 이렇게 스타킹 안 신으려고 그래요. 저는 딸이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고등학생이지만 저는 스타킹 안 신으면 스타킹이라도 신으라고 해요. 그리고 속바지, 약간 따뜻한 뭐 돌 달리는 속바지 그거 안 입으면 안 보내요 바깥으로. 근데 밖에 나가면 벗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님이 그 건강하게 올바르게 따님 가르쳐드리고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그 생리통에 앞서 이제 먼저 얘기할 게 생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생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월경? 그렇죠. 네. 월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월경을 왜 월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경험한다 해서 월경. 한 달에 한 그렇죠. 번. 달을 짜서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월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 달마다 하는 걸 월경이라고 그러면 3, 4개월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또 한 번씩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럼 달달이 하는 건 월경이라고 그러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여성들은 뭐라 그래요? 속다. 월경까지만 알죠. 그다음 모르죠. 예. 이거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네. 이거를 격경이라고 그래요. 격경. 아 격경. 예, 간격이 건너뛴다. 건너뛸 격자를 써가지고 격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하는 거를 월경,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여성분들은 격경이라고 해요. 건너뛸 격자를 써가지고 격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생리하는 나이가 돼서 폐경하는 나이 때까지 1년에서 아니면 평생 지금 생리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임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임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임신도 다 하고 그다음에 생통할 때처럼 피가 안 보일 뿐 생통할 때처럼 유방도 뿔고 작은 경부도 뿔고 골반통도 느끼긴 해요. 근데 피는 안 보여요. 생리혈은 안 보여요. 이건 무슨 거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이제 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두울 암자 써서 암경이라고 해요. 피가 보이지는 않는데 생리를 하는 거예요. 단지 피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암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어떤 여성들은 생리를 전혀 안 해요. 정말 그 드문 정말 힘들게 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생리를 안 하는데 생리는 이제 보통 자궁에서 보이는 혈이 보이는 게 생리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오만 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생리할 때쯤 되게 되면 유선들도 유방 유선들도 불고 이제 골반도 아프고 하는데 그 피가 오만 돼서 보여요. 생리할 때 되게 되면 코피가 코피, 납니까? 예,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할 때 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자궁에서 생리혈이 보이지 않고 생리할 때 되게 되면 코피가 터지는 여성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 여성들은 며칠 동안? 예? 아니야. 예, 잠깐. 예. 지금 이제 가로하신 장 대표님처럼 코피 잠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씩 코피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정말 이런 경우는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대상성 월경이라고 그래요. 대상성. 대신할 때 그다음 이 상 모양상 대신해서 보인다 그래가지고 대상성 월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여자의 생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월경, 격경, 그다음에 암경, 대상성 그거 다 월경. 대부분 전산이죠. 정상이죠. 전산이요? 예. 근데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은 뭐가 비정상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통증이 생리하에 통이 생기면 생리라고 하는 거는 이 월경과 격경과 암경과 대상성 월경을 통틀어서 하는 말을 생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가게 되면 나누는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월경, 격경, 암경, 대상성 월경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정상은 생리를 하면서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통증이 생기면 이제 병으로 봐요. 병으로 보는데 가끔 어떤 어머니들이 월경을 매달 하던 아이가 3, 4개월 지금 안 했어요. 이거 저희 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희 딸 지금 그래요. 네. 통증만 없으면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임신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통증이 동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생리를 3, 4개월 달달이 하던 아이가 3, 4개월씩 그냥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면서 허리 끊어지는 통증, 골반 통증, 하복부 통증, 두통도 생기고 하는데 두통 이런 게 생기면 이걸 이제 병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 생리할 때 난 안 아파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고 생리할 때 막 허리 끊어지도록 아프고 골반 걷지 못할 정도 하는 개인차가 좀 심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리가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자궁이 상당히 차가워요. 냉하고. 그러면 자궁이 차가운 분들도만 있냐? 자궁이 정상 체온하고 똑같은 체온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생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자궁이 지나치게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뜨거운 분들의 증상은 어떠냐? 생리를 보통 이틀에서 뭐 3, 4일 사이에 그 많은 양들이 줄고 이렇게 전과 후를 이렇게 나뉘는데 자궁이 뜨거운 사람들은 생리 양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4일에서 7일간의 다량의 하열이 아니고 다량의 피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피가 선홍색을 띠면서 덩어리가 없어요. 피에. 근데 이 생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 생리혈은 덩어리 피가 있어요. 그리고 피 색깔이 많이 좀 검은 편이죠. 짙은 검은 색깔의 피를 보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궁이 또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리가 끝났는데 열흘이나 또는 보름 후에 다시 또 생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생리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2달, 3달씩 해요. 생리를 계속 매달.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만 끊기고 그럼 거의 매일 생리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틀에서 3일 또 끊기고 또 한 달에서 또 20일 정도 이렇게 막 생리를 하고 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여고생이 이렇게 와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만졌는데 무슨 열병 걸린 사람처럼 몸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특별한 병이 없는데 체온이 높은 거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지혈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혈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하혈이 아니고 자궁이 지나치게 뜨거워서 생기는 이제 가다 생리인데 지혈 시켜주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얼음팩으로 하면 돼요? 아니죠. 그것도 이제 한방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뭐 지우나 현계 같은 거 써가지고 약 먹이니까 한 보름 만에 그냥 바로 지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생통을 어떻게 없애냐?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아래를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자궁이 따뜻해야 돼요. 자궁이. 그러면 생통을 견딜 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생통을 겪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여성들이 불임을 초래해요. 불임을. 임신이 됐다가 해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금방 유산이 돼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많이 수 떨어져요.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임신이 되는 경우에도 자궁 안이가 아닌 자궁 바깥에 자궁 위에 임신이라고 하는 건데 자궁 위에 임신이 잘 돼요. 이 생통을 겪는 여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 알죠? 비닐하우스 비닐 씌워가지고 온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씌웠다 해가지고 그 안에 심은 수박, 토마토, 고추 다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아까 보니까 마리아님 운전하고 들어오던데 겨울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다 눈이 얼음이 녹았는데 어느 땅 부위에 그늘진 것도 아닌데 눈이 이렇게 쌓이는 눈이 쌓이고 안 녹은 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물놀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막 물놀이 하다 보면 대부분 물이 미지근한데 어느 부위 지나가게 되면 찬물이 쓱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씌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요. 그러면 숨이 떡떡 막히게 더운데 이 땅이 차게 되면 토마토도 수박도 크게 열리지 익지를 못해요. 토마토도 빨갛게 익기 전에 잎이 먼저 다 말라서 떨어지고 고추도 빨갛게 되기 전에 했다가 벌써 말라서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땅이 차면은 그것처럼 이 생통을 느끼는 여성들이 이 자궁이 차게 되면 나중에 임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겨울에 이렇게 막 움츠러뜨리고 활동하기 싫고 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정된 난자가 이 자궁에 탁 붙었을 때 자궁도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궁도 많은 수축을 쪼그라드는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정 난자가 이 자궁에 착상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탯줄을 박지 못하고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떨어져요. 또는 그 전에 2개월 안에 자연유산 돼버려요. 아니면 들어오다가 여기가 한기가 냉기가 느껴지니까 이 자궁 안에 난자가 탁 들어와서 여기서 자궁벽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다가 여기가 냉기가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 그냥 이렇게 떡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궁의 임신은 그냥 유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궁이 차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착상을 해서 자라던 아이가 추우니까 자궁 안이 너무 냉하니까 여기서 자라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개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류유산이라고 그래요. 계류유산. 네, 그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이거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겠냐 이거죠.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 선천적으로 몸이 난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다녀도 몸을 따뜻하게 해도 많이 정말 몸이 냉해가지고 생통을 많이 겪는 편이에요. 하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반신욕을 자주 해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으면서 배꼽까지 딱 물 받아놓는 거예요. 배꼽까지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얼굴에서 또는 머리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땀이 없는 사람들은 20분 앉아 있어야지 땀이 맺히는 경우가 있고 땀이 많은 사람들은 5분에서 10분 앉아 있어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반신욕을 일주일에 못해도 3, 4회 정도 이렇게 해주면 통증은 많이 덜 느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 여자들이 좌육 같은 거를 해요. 물 받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앉아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좋죠. 좋아요. 그 좌육이라든지 좌훈이라고도 해요. 이 쑥을 태우면서 수증기 쑥을 태우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수증기처럼 이렇게 그 자훈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리통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기차 옆에서 사는 부부들이 기차가 자주 다니니까 빵 하고 기차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오줌 싸러 한번 일어났다가 이제 또 임신이 되고 또 그냥 또 뭐 불 떼는데 추워가지고 일어나서 그 장작 다시 넣는다고 들어오면서 또 임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겠다 7, 8씩 낳고 뭐 11남매니 뭐 7남매니 8남매니 이런 소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2남매 낳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사회 경제적인 것도 여력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그만큼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간 아기, 그다음 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불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다 따뜻하게 있고 구들목에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보여지는 미적인 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몸 건강 잃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이제 도시 생활이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스트레스도 그래요? 스트레스도 생리통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 그러니까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밥그릇 밑에 뭐 있어요? 밥그릇 밑에 건강이 있고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잠은 보약이고 밥은 건강. 밥그릇 밑에 건강이 있고 잠이 보약이다 그래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여기다가 더불어서 잘 싸고 배설을 잘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건강하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것도 아침은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우유를 때울 때 있고 뭐 빵으로 때울 때 있고 아예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밥그릇 밑에 건강을 잃었죠. 그다음에 잠이 보약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나요? 놀다 보면 늦게 잘 수도 있고 뭐 또 일하다 보면 늦게 잘 수 있고 하는 일 때문에 또 잠자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보약을 못 먹죠. 보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건조해서 또는 습해서 대변 설마 모양을 갖추지 못한 물음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멧돼지 똥처럼 동글동글하고 보는 데겠다가 항문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든지 하는 이 잘 싸는 거 배설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또 병이 생기고 하니까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 병을 다 갖고 사는 거지. 보통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면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그 정기적으로 생리하면서도 통증이 없어야 되고 그 생리 기간과 양이 적정선을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럼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통증이 뭐 서너 달마다 한 번씩 극심하게 찾아온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체질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체질 중에 소음인들, 네. 소음인들은 선천적으로 몸이 냉해요. 추위에 일단 꼼짝 못하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 아랫배가 장구 쪽이 원래 찬 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 식습관하고 잠자는 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든지 그 다음에 업무적인 거 이런 그 과로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에 쌓였을 때 이 찬 기운은 이 안개 속에 턱 맺히듯이 꽉 갇혀 있어요. 그럴 때 생리가 탁 터지면 막 허리 끊어지는 것 같이 골반은 틀어지는 것 같이 아래 빼내겠다가 막 빨래 짜듯이 막 살겠다 꼬집으면서 막 피트는 것 같지 막 그럴 땐 진짜 정말 죽을 맛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생리 때문에 아픈 건지 생리로 인해서 뭐 다른 병이 생긴 건지 하니까 응급실까지 실려갈 수가 있죠. 보통 컴퓨터에 많이 앉아 있다든가 뭐랄까요 이 골격 구조가 조금 뒤틀려져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생리통이 극심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생리하고는 연관성이 좀 많이 덜해요. 네. 골반이 틀어지거나 허리가 척추가 비틀어지거나 뭐 그래서 생리통을 겪는 경우는 꼭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제 친구는 생리통은 없지만 생리가 오면 약간 뭐 음식 땡길 때나 아니면 심한 구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전산인지.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막 눈물도 많아지고 막 초콜릿 같은 거 당겨주고 막 그거는 이제 오바이트도 그 병이라 그러지 않고 생리 전후 증후군이라 하는데 병은 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습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리 전 또는 생리 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생리 전에 막 식욕이 땡긴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뭐 도벽증이라 그래가지고 뭐 누구 거 훔쳐야지 이제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신문에 나죠. 네. 왜 훔쳤냐?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훔치려고 이런 마음이 없는데 생리 전에 막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지나치게 갖다가 성관계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갖다 쉽게 구토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생리 전에 되게 되면 아예 안 먹는다든지 생리 전에 되게 되면 진쟁을 잠자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친구분처럼 생리 전 되게 되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또는 두통이 없어도 토한다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병이 아니라 생리 전 또는 생리 후에 생길 수 있는 그 증후군, 증후군이라고 봐요. 그것도 치료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이거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자기 인내로 자기 마음으로 갖다 담배 끊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절제하고 조절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이라기보다는 버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리할 때 되게 되면 자꾸 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토해야지만이 시원한 것 같고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느끼니까 헛구역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종의 습관이고 버릇인 거예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담배 끊는 것처럼 이런 전후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습관성 버릇이에요. 몰랐어요. 아까 이제 생리통 얼마나 아픈지 묘사를 해주셨는데 남자들은 짐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남자분들이 네. 여자분들이 생리통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느낌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어떤 느낌하고 심한 편두통 정도로 그거보다 생각하면 더 될까요? 해요. 설사. 그거보다 더 해요. 설사보다도 더 해요. 설사 배보다도 더 한데 이거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 맹장을 걸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맹장 수술 받기 직전에 네. 맹장 아플 때 달달
꼬이고 아픈 것처럼. 허리를 펼 수가 없을 만큼 아프죠. 예. 그리고 여자분들이 생리 전에 아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 하는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뜨끔해가지고 재채기만 해도 허리가 울려서 아플 정도의 그 허리를 염자라 그러는데 허리를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해가지고 삐는 거. 허리 네. 삐는 거. 허리 뼈 본 사람들은 여자의 생리통을 알 수가 있어요. 허리 뼈 본 사람들. 그 정도로 아프니까. 눕지도 앉지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생리통하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통증이에요. 생리통을 앓는 이제 여성이 집에 있다.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일단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겠죠. 아픈데도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자기야 괜찮아? 막 약 사줄까? 그 자체가 일단 짜증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뭐 생리통을 겪는다 하게 되면 그 통증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경험에서 나오는 예, 경험에서 말씀이시니까요.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프냐 어쩌냐 뭐 그러지 말고 그냥 개보린이라도 그냥 한탕 사놓고 네. 예, 물 하나 따뜻하게 떠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게 그냥 제일 좋고 가급적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괜히 뭐 해준다고 하다가 이제 예,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제일 도움을 주는 것. 그냥 저 약국 가서 뭐 이게 손난로를 사서 한 몇 개 사서 이렇게 옷 배에다 바로 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옷 입은 상태에서 옷 위에다 이렇게 탁탁 대고 좀 이렇게 엎드려 있으라 가든지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여동생도 어렸을 때 생리통도 심했고 여동생의 딸도 걷지 못할 정도 되게 아프다고 해요. 그거는 유전자 관련도 있어요? 생리통은 상당히 유전성이 많아요. 엄마가 생리통을 많이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엄마가 내가 이 딸을 낳으면서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어지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생리통을 지나치게 겪는 분들이 이 임신을 할 때 이 자궁이 아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따뜻해져요. 이 임신을 하면서 체온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체온보다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1.5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 자궁에 베고 있으면서 자궁이 상당히 따뜻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10개월 베고 있다가 이제 자연분만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 후 그 자궁이 따뜻하게 그게 성질이 변해서 생리통을 안 겪는 여성들이 수다하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딸을 낳는데 이 딸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 애를 낳기 전에 생리통이 그렇게 심했는데 저희 딸이 그러네요. 이렇게 체질이 똑같다 그러면 그 딸이 엄마 그걸 똑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그것도 엄마의 습관도 돼요? 엄마의 습관이라기보다 엄마의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렇다면 신체 컨디션하고 생리통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생리통이 덜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생리통이 좀 심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할까요? 그거는 감정기복은 생리통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구안화사라든지 네. 뭐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욕 들어가면서 소화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욕 들으면서 이게 벌써 스트레스 쌓이고 그 정서적으로 겠다 불안하고 이런데 뭐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뭐 이런 정신적으로 겠다가 불안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막 불안한 상태에서 수능을 잘 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거하고 생리 관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근데 기분 좋은 상태이게 되면 좀 덜하긴 하겠죠. 근데 생리통을 겪고 있는데 뭐 아이가 아직 없다든지 아이가 나서도 생리통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주는데 잔소리 한다든가 이러면 안 아프던 배도 아프겠죠 이제. 없던 생리통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혹시 그거는 음식으로 약간 치료할 수 있어요? 뭐 미역국 많이 먹든가 아니면 미역국은 이제 아이 낳고 미역국 먹죠. 그죠? 왜 아이 낳고 미역국 먹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럼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이 낳기 전에 먹어야지 왜 아이 낳고 먹냐고. 이 미역은 그 피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때 많은 가다 출혈이 생긴 거를 피를 보충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맑은 맑은 피가 맑게 해가지고 몸을 잘 돌게 하고 그리고 피 보충을 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이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 우리 북한에서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미역국 끓여주고 했거든요.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네. 개가 새끼를 낳아도 미역국 끓여주고 해요. 그래서 미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생리통을 겪는 분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시오가피 많이 드시면 돼요. 이 옛날에 이 오가피는 그 인삼 다음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약효가 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포닌 성분이 네. 인삼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그 인삼이 귀해가지고 쓸 수가 없을 때는 그리고 또 임신을 앞두고 임신을 해야 될 여성들은 이 가시오가피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시오가피 차를 달여가지고 수시로 마셔주면 많이 좋아져요. 지금 가시오가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방에서는 생리통이 심한 여성의 경우 어떤 치료를 해주십니까? 일단 뭐 생리통이 많이 심하다 그러면 침도 좋겠지만 전 약이 좋아요.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상부상조하는 가게에서 어떤 약재가 이제 좀 효과가 좋습니까? 따뜻한 성질과 그다음에 향을 가진 거. 그러니까 뭐 성질이 따뜻하면서 뭐 오수유라든지 향부자라든지 이렇게 그 향을 가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초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육개 성질이 따뜻하죠. 오수유, 향부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제가 얘기한다 해서 이것만 다려 드시면 안 돼요. 이것만 다려 드시면 또 탈이 생기니까. 그리고 절대 이것만 다려 드시면 너무 역해서 못 드세요. 네. 이렇게 성질이 따뜻하면서 따뜻한 성질의 약초인데 향을 가진 따뜻한 성질의 약초. 이런 것들을 많이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향과 성질의 자궁에 전달이 되게끔 해서 쓰게 되면 생리통이 많이 없어지죠. 탕약을 권하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탕약 권하고 침으로는 이제 화침이라 그래가지고 침을 넣고 그 위에 침 위에다가 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뜸을 불 붙여가지고 그 뜸이 타게 되면 침이 끝이 따뜻해지면서 화상 입지 않게끔 침 끝에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주름이 잡힌 게 있죠. 예. 그거 할 법 쓸 때 이렇게 짝짝 긁는 거. 그 위에다 이렇게 뜸을 붙여가지고 침을 꽂은 상태에서 뜸에다 불을 지르면 따뜻하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곡골이나 기해, 그 부위의 관원, 여기 자궁이 있는 혈자리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하죠. 그리고 또 화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불부항, 이 불로 부항을 불로 뜨는 거. 불부항이라 그러는데 이 화관이라고 해가지고 불부항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고. 이제 묘양산 할머니 가면 그럼 연령대와 체질에 따라서 이제 약재를 다르게 쓰시는 거군요. 네, 그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쓰긴 하는데 뭐 와보시면 아실 거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아프시면 오시라고. 그러면 이거 한 번 치료 제대로 받고 나면 또 이렇게 평생 안 아플 수 있어요? 아니면 아플 때마다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한 번 진료받고 평생 안 아프면 제가 굶어 죽잖아요. 그때만 안 아프고 안 아파야지 또 오시면 저도 또 먹고 살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치료 잘 받으시면 또 한동안은 한참은 그 약발이 떨어질 때까지는 오래 가요. 아까 불부항 말씀하시다가 제가 어떻게 말을 좀 끊었는데 불부항 말고 또 하고 말씀하시던 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생강이 성질이 상당히 그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쑥 인진 자체도 이제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생강을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사람이 보일 정도로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배꼽 위에다 딱 넣고 그 아래다가 요 손가락 메디 길이를 요 1촌이라고 하는데 자기 손가락 메디 길이에요. 거기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강 편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뚝숨 이렇게 올려놓고 불 붙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 따뜻하게. 그러니까 살에 직접 꿀처럼 이렇게 살이 타게끔 뜸을 뜨면 안 돼요. 요즘엔 어디 가서 비키니 입었는데 그렇게 반전 무슨 뭐 이게 중국에서 이 뭐야 이거 저 소림사처럼 이렇게 뚝뚝 찍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만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강뜸도 떠주고 하죠. 걷기라든가 줄넘기 등 뭐 가벼운 운동은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없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왕에 운동할 거면 네. 땀이 개게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 오히려 그것이 생리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예, 땀이 네. 개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뭐 특별히 좀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든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게 되면 여자가 이제 대리석이나 돌에 그냥 또는 맨 땅에 앉아야 되는 경우에서 가끔 이제 남자분들이 척 수건 갈고 앉아야죠. 자기 옷이라도 이렇게 네. 척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이게 그 매너상에도 좋지만 여자 건강상에도 좋은 게 일단 여자들이 어디 가서 앉을 때 습하거나 차거나 하는 곳에 터석터석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냉기가 올라와요. 우리가 왜 찬 데서 나만 겪었나? 좀 술 가게 좀 먹었을 때 찬 데 누워 자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있다가 배 아프거나 그리고 좀 자는데 밤에 배를 입을 안 덮고 자게 되면 다음 아침에 설사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찬기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내 몸에 받는 냉기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차가운 돌에 앉는다든지 축축한 땅에 앉는다든지 이런 거를 가급적 좀 피하고 몸이 차가워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뭐 비 왔다 몸이 젖었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그거를 많이 피해야 되겠죠. 몸이 차가워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혹시 그런 것도 겨울에 제가 촬영 장소를 나가면 겨울에 많이 추우니까 가끔씩 뭐 갈잔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뭐라고 해요? 따뜻한 주머니처럼 이렇게 갈잔이 네. 있어요. 신발 속에 넣는 거. 깔창, 신발 네. 깔창. 네. 근데 그거도 말고 약국에 가면 그 팬티에 붙일 수 있는 이렇게 흔들어서 따뜻하게 하는 거. 따뜻한 패드. 네, 네. 패드 있긴 하는데 제가 이거 안 써봐서 근데 이거는 써도 되는지 그거 항상 헷갈려요. 그거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막 추울 때 옛날에는 불길에다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불 앞에 있는데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말리고. 네. 손 대거나 발을 뻗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이게 막 춥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항상. 네. 우리 오장육부와의 연관된 표면은 이 손바닥 발바닥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님이 잘하는 경우가 촬영 갔을 때 발바닥에다가 따뜻하게 신발 깔창에 이렇게 깔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최고의 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뭐 한양에겠다 시험 보러 한겨울에 가는 남편한테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신발 깔창 만들어주는 부인이 최고의 부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게 발이 따뜻하면 내 몸이 따뜻해져요. 발만 따뜻해도 내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주 괜찮고 그리고 약국에서 핫팩처럼 배에다 붙이는 팩이 있고 그리고 팬티 라이너처럼 이렇게 붙이는 핫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냉기를 막는 데는 겨울에 한겨울에 쓸 때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들이 생리통을 막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가 그렇죠. 있다. 생리통을 예방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아까 말씀하신 네,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옷 따시게 입고 다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구안화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2부에서는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종합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소 잃고 약간 고치는 식으로 병을 얻은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듣고 판단하고 치료 방법하고 약과 이런 걸 처방해주는 그냥 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고 내 병을 고치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 이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니까 항상 병을 얻기 전에 얻고 나서 고치지 말고 얻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극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다. 이걸 단번에 없애는 마법 같은 방법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하지 말고. 네. 네.
차차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최고의 네. 방법이겠군요. 네. 네. 오늘 마리아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딸한테도 가서 원래 그 딸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또 잔소리로 들어요, 딸이.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또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자랑하고 또 나중에 또 제 말 잘 듣기. 지금은 딸이 그렇게 싸우면서 막 됐고 해도 나중에 이제 마리아님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네. 왜냐면 진짜 그 얘가 치마를 입고 다녀도 제가 그냥 안 보일 정도 석바지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입고 다니라고 하면 얘가 친구들 다 안 하니까 나만 하면 창피하다고 화장실 가면 그러니까 그 제가 가끔씩 또 혹시 나 몰래 가서 화장실 가서 벗고 다니지 않을까도 걱정하긴 해요. 다닐 겁니다. 분명 화장실 가서 집에서만 입고 가고 학교 가서 벗고 다닐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 때문에 엄마는 네, 권유를 하는 건데 네, 딸들은 그래도 집에서 학교까지 입고 간다는 게 어디예요? 아유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세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 내 손은 약손 6회 1, 2부 진행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전 박세현 원장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 주제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베라TV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 화면 하단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계좌번호, 후원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댓글 공지 참조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